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악하고 교활한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예, 그런 이게 언어를 써야 왼쪽 됩니다. 애들이 30년 동안 이 언어와 내러티브를 점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중동은 끊임없이 흔들려고 시도하고 가끔 국힘의원도 같이 대통령 흔들려고 시도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그런 발언도 전두환이 5.18과 쿠데타 빼고 나면 그 사람 쓴 거랑 경제 발전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뭐냐면 전두환 시대 신군부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대한민국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군부에도 그나마 인정할 게 있다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온 그 안정화 정책을 네. 일관되게 밀고 나간 점 그런 몇 가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밀고 나갔던 힘은 신군부 자체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단련되었던 최상의 공무원 조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그분들의 기계를 본받아서 직업 정신을 투철히 가지셔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까기가 곤란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대통령 이때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할 말 하면서 표현은 유보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영악하고 교활할 정도로 영악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언어를 점령해 왔거든. 당연히 30년을. 그리고 조중동과 국힘이 호시탐탐 칼질하려고 들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거 기간이라 그러면은 3월 9일까지 약 4개월인가요? 기낙은 4개월이에요. 11월, 12월, 1월, 2월.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4월, 5월 인수위에서 당선되면 6개월. 취임 전까지. 당선 안 되면 뭐 4개월인데 이제 당선된다고 치고 저는 어떻게든 우리 이제 구국혁명 해야 돼.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야. 이건 구국혁명이야. 구국운동이에요. 구국운동이에요. 그럼 당선된다고 우리 당연히 전제하고 그럼 6개월이야. 6개월 동안에 특히 뭐 선거운동 때 뭐 당선되기 위해서 뛰냐. 저는 당선은 당연하게 뛰고 우리 담화 잘 치는 사람은 담화 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요 포지션에서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 맞춘 다음에 따다닥 뛰어서 그 다음에 어디든가 또 몰아서 또 그림이 또 나와야 되잖아. 쳐서 뭐 그러니까 7-8만 해야지 뒷맛을 보면서 전 내가 담화 못 쳐요. 진짜 못 쳐요. 안 쳐. 저도 당은 못 칩니다. 뒷맛을 보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 기간 인수위는 당연하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집권 기간을 준비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중요하죠. 특히 앞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 이제 저는 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할 텐데요. 윤 대통령 이 5년이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기간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그때 따지면 이제 6.25예요. 6.25. 그런데 그만큼이나 사실 전쟁을 안 할 뿐이지 그만큼이나 역동적인 기간이에요. 5년 텀을 따지면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전체 텀이 18년. 예. 그다음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45년부터니까 사실은 15년. 15년. 예. 60년까지. 이제 윤 대통령 딱 5년인데 예. 이 5년이 굉장히 역동적인 기간일 거다. 그렇죠. 세계사적으로 예. 지금 특히 우선 미국 정치가 어제 그제 이제 이 선거 결과에도 보듯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유보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본격화되고 있어요. 본격되고 있습니다. 자유보수 혁명.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가 트럼피즘으로. 네, 마가 트럼피즘, 리퍼블리칸 해서 MTR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죠. 세상에 그 민주당 골수 민주당 텃밭에서 그 트럭 기사가 153달러를 쓰고 했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졌더라고요. 네. 헌법적 보수주의. 나는 헌법적 보수주의자다. 아, 그럼 뭐 트럭 기사가 헌법 정신에 따른 보수주의자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국 국내 정치가 지금 자유보수 혁명으로 딱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막 그거 하는데 중국의 국내 정치가 아마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극단적인 지금 전체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문역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 끔찍한 아주 전체주의로 악성 있어요. 예. 정치 체제로 지금 표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이 국제 이 위기가 만성화돼 있습니다. 예, 만성화돼 있고 네. 전면화되고 지금. 전면화돼 있고 네. 지금까지 중국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소설 다 없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의 지금 변화가 MTR 그 보수혁명이 강화될수록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제는 아마 아주 근본일척의 본격적인 구도를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게시한 것 중에 하나 보면 뭐냐면 예, 예. 상업 광고가 30초짜리가 영상 광고가 나오는데 예, 예. 이 광고가 누구를 패고 있냐? 예. 세계 최대의 펀드 펀드에서. 블랙락을 패요. 예, 예. 그 펀드 CEO인 그 핑크는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완전히 글로벌리스트 그 ESG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뭐 젠더 평등 그러니까 전도사야. 이 이런 거를 30초에 걸쳐서 영상에서 패버리면서 니들은 미국을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라고 패고 있다고요. 그 글로벌리스트 본진을 패는 본진을 식으로 패죠.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정치 내전이. 그렇죠. 그럼 뭐냐면 그 정치 내전에서 MTR이 이기면 이길수록 미중 전쟁은 더 가팔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뭐 네. 극초음속 지금 비행하고 해서 신냉전은 중국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선택은 국내의 전체주의적 강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악마화 혹은 서방에 대한 악마화를 해서 자기 내부 삼년임과 전체주의적 독재, 연장 이런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돈 넣어서 불리려고 하던 빅만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 좀 뻘쭘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중국에 쏠렸던 글로벌리스트들의 인트레스트가 중국의 인센티브가 점점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북한은 이게 뭐 어쨌든 저기 미국 중국의 청부에 의해서 급속히 했는데 혈통, 백두혈통, 그다음 거의 사교 신정 전체주의가 이게 상당히 지금 약화된 상태로 물리적으로도 김정은의 어떤 지금 행방과 생사가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고 그 다음에 핵 미사일을 네. 가지고 난 뒤에 소위 최대 압박 제재 때문에 네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격리 국가가 되고 그 위기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돼 있고 그 체제가 위기에.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혈통 신격화 전체주의가 약화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중국이 직영식민지로 경영하냐. 네. 직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징이 입김하면 훅 불면은 평양 정권이 확확 바뀌는 그런 직영식민지로 경영할 거냐. 안 직영식민지가 될 거냐. 아니면 자유조선이 될 거냐. 그 결판이 조만간 날 수밖에 없어요. 조만간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 정세는 미국 내부, 중국 내부, 미중, 북한 이게 다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국내도 차기 대통령, 윤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국내도 이게 한 짐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 짐이죠. 일단은 저쪽 애들은 이제 윤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대세가 가면 쟤들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야, 그 대법원 말이야, 헌법재판소 말이야, 뭐 저기 어디야 저기 MBC 말이야, KBS 거기 데모 잘 박아놨지? 데모 다 확인해봐. 천지 사방에 지뢰 다 깔아놓고 데모 다 박아놓고 다시 그러니까 막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박은 데모 또 다시 박자. 아니 요새 만들어놨습니다. 그 요새를 천지 사방을 다 헌재, 대법원, 뭐 검찰, 검찰, 뭐 MBC, KBS, 뭐 TBS 무슨 교통방송까지 요새화 시켜갖고 전부 데모를 박아놓고요. 그다음 지자체 다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도 다 데모 박아놓고. 그래놓고 이제 그래, 대통령 해보셔. 세월호 같은 게 또 안 터지라는 법이 있어.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를 한 번도
우리 쪽에서 가서 쓰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얘들. 만약에 어떤 그렇게 계산한 아니 돌아간다고 결정이 이거. 되면 뭐 사필 그리 가죠. 그래서 자, 이런 흉악한 자들도 이제 그 상대해야 되고. 그럼 우리 편은 누구야? 뒤 딱 보면은 편이 믿을 수 있는 편이 없어. 뒤를 내 등 뒤 봐줘라고 등 뒤 봐줘했다가는 칼 맞게 딱 십상이. 조중동과 국힘이죠. 의원들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하면 끼죠. 와 이게 이저 진퇴양난의 이 사이에 대통령의 통치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리더십이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없는 상황.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와중에 예. 다른 후보는 모르겠어요. 제가 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저랑 친구랑 모여서 제 동지랑 모여서 박 대통령이 임기 못 채울 것 같아 그랬어. 그게 2013년 초예요. 남들이 볼 땐 제가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또 탄핵 때 감옥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쉴드를 쳤지만 실제로 2013년 초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도 이거 비슷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 상징이 박정희 대통령 상징이기 때문에 쟤들과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쪽 진영은 정면 충돌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야. 대응할 그렇다 체제가 그래서 아니죠. 박 대통령이 사조직을 만들면 구국여성봉사단 버전 2 돼. 윤상현이나 저기 서청원이가 삑발이하고 돌아다니고 갈 방법 나도 못 만들겠고 그건. 그래서 나도 만들 힘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12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3년. 지금부터 8년 전 일입니다. 8년 반 전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이제 거의 그 데자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쟤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래 대통령 자리 청와대 일단 내줄게.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러고서 툭 던지는 거라고. 그때하고 비교도 안 되죠. 이게 준비의 수준이 달라. 그때는 다르고 물적 기반도 다르고. 물적 기반 그때는 586 애들도 어렵고 50대 초반 40대 말이니까. 그다음에 그 전 정부가 MB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참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결심했다. 뭐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내놨다라는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갈 거다. 사생 결단을 한 거죠. 네.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좀 본받을 게 있다. 전략적으로 많이 아주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에서 특히 뭐 우리 백모 선생님이 열심히 미국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본받을 게 있어요. 자유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강화돼 가는가. 자유민주 공화국이 더 자유민주 공화국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잠깐 정리할게요. 맨날 네. 하니까. 첫째 이제 11월 2일 선거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버지니아는 민주 턱받치인데 주지사 초년생 영킨이 민주 거물 맥클리프한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주지사 검찰총장 주하원 모두 장악을 했어요. 12월 2일 선거 뉴저지 여기 민주 턱받치예요. 그렇죠. 주지사에서 공화당의 약체 치타랄리가 민주당의 거물 현역 지사 머피와 초박빙이에요. 그래갖고 저거 지금 재검표한다 그래요. 주 상원에서 이게 아까 우리 말한 거예요. 선거운동비를 153달러를 사용한 트럭 기사가 주 상원의장이며 뉴저지 넘버 2 토호 거물 스티브 스위니한테 승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 승리 확정됐죠. 그러면 이거는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2일 또 그 선거 뉴욕 버팔로에서 이거 민주 텃밭인데 이 시장 선거입니다. 민주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바이런 브라운이라는 민주당 시장이 경선에서 이게 민주 후보 극좌 인디아 워튼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사법적 방해가 있어서 투표지에 이름도 못 올리는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랑 제도가 달라요. 그렇죠. 저기는 투표지에 이름 못 올려도
인쇄된 투표지에 이름이 안 올라가도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투표지에 이름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직접 써야죠. 직접 써야 돼. 저기 투표자들이. 유권자들이. 예. 그걸 이름 써넣기 후보, 라이팅 캔디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써넣기 후보로 나가서 58% 거의 60% 득표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승리의 비결은 뭐였냐면 민주 온건파와 공화 지지자의 합작이야. 저 혁명이죠. 뭐. 혁명이야 이런 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유보수 혁명에 본격 궤도에 올라갔다. 폭력이 아니라 유권자 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면 민주 성향 지역은 민주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지금 뉴저지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그러고 공화 성향 지역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이제 그 오하이오는 공화 왔다 갔다 하죠. 거긴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텍사스 이런 데는 더욱 더 공화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 중간 선거 저거 이제 게임 끝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거 어저께 썼던 화면이지만 트럼프는 4명을 지지 성명해서 4명 다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오하이오 연방 하원 의원, 플로리다 하이알리아 시의 시장, 스태튼 아일랜드의 버러 프레지던트 4명 다 성공시켰고요. 바이든은 지원 유세를 가거나 공개 지지한 4명 모두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점은 뭐냐면 그럼 트럼프가 개인 살아있는 인간 트럼프의 힘이 강해진 거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미 트럼피즘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국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그렇죠.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를 강화하자.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방향으로 애국하자. 그렇죠. 미국은 원래부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나라다. 그렇죠. 네. 이런 미국 예외주의. 이런 것이 결국 트럼피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상적 정체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민초운동이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피즘으로 이제 그래서 이 상황 민초가 어떤 사상과 조직 양발을 갖춘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물꼬를 결정적 물꼬를 트럼프가 터준 건데 그렇죠.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라 그럴게요. 우리 윤 후보 혹은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시도해야 된다. 왜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법적으로 이런 걸 못해요. 못하죠. 예. 인수위 때까지만 하죠. 인수위 때까지만 한다고 많이 봐줘도 인수위 때까지. 그렇죠. 인수위 때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쟤들 엄청 시끄럽게 볼 거야. 지금 6개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해갖고 5년을 버틸 주춧돌을 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거 100일 동안에 국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180 동안에 그거 할지 나 그거 궁금해. 자, 그래서 미국 자유보수 구국혁명의 비밀을 한번 이제 첫 번째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20년 동안 이제 미국의 종교교나 지식층의 고민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오콘들이 뭐 2001년 뭐 저기 9.11 뭐도 맞고 그다음 2003년에 이라크 전쟁 그 하는 와중에서 과연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세계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깊은 고민이 있고 이거는 공화주의나 보수가 나갈 길이 아니다. 이게 네오콘의 그 당시에는 이제 네오콘이 만약 마치 진짜 보수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예요. 아들 부시 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상당한 그 군사주의에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세계 경찰하고 그러니까 영구 전쟁하고 국민들은 그 애국심으로 무장시킨다. 그게 현대 국가의 마지막 모습이다. 현대 미국의 군사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겠다. 뭐 이런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WTO다 뭐 돼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또 중국을 하수인으로 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확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말하자면은 막스로부터 나오는 그걸 아주 변용시켜서 악마의 내러티브를
네, 기후 변화, 젠더 평등, 젠더 평등 CRT 지금 막 비판적인 이론, 막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꽃을 예. 피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로 미국과 자유세계 주권 국가의 약화를 시키려는 애들 아니냐? 이 월스트리트라든지 빅텍, 소위 말하자면 빅머니들은, 빅미디어들은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주들이 그러니까 그 정말 미국을 정말 제대로 된 자유보수에 따른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칭 정통 보수라고 주장하는 네오콘도 저 큰일 날 놈들이고 글로벌리스트도 큰일 날 놈들이고 가만히 보니까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는 또 짬짬이고 도대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정신적 고민이 아들 부시 무렵부터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네오콘이나 글로벌리스트들 특히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 속에서 만들어진 특히 지식계 학교나 뭐 그렇죠. 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저 악마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견고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20년 파고들어 있어요. 네, 그럼요. 그걸 조직이나 그 네트워크를 깬다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요번에 않은데 선거를 보니까 깰 것 같죠. 깰 것 같아요. 깰 것 같잖아요. 이제 알은 거야. 이제 알은 거야. 알은 거 일반 민초까지 알은 거예요. 이게 이 게임이구나. 이게 이 게임이구나. 민초까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초가 알게 되면 배운 사람들은 글을 쓰면은 소득이 생겨. 청중이 그렇죠. 있으니까. 콘텐츠를 만들면 소득이 생겨요. 그게. 유튜브도 하고. 백모가 박근혜 대통령 저기 그 감옥 들어간 다음에 탄핵당한 다음에 우리 민초들이 야 이거 대한민국 시스템 이상한 것 같아라고 고민이 시작되니까 저한테 청중이 생긴 거거든. 그렇죠. 제가 2017년 이전에 무슨 청중이 있었어? 없었어요. 외로운 늑대였죠. 외로운 깡패. 외로운 늑대. 자, 그러니까 이제 저거 되는 집이라고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종교계와 지식층의 고민이 깊었다. 그렇죠. 그게 넘버원. 근데 저거는 우리는 깊지 않아요. 깊지는 않죠. 그런데 저 고민 우리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갖고 오고 있잖아. 갖고 오고 있죠. 오늘 조백설전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매일 백모 그거고, 매일 충구 박사 그거고, 매일 박상호 대표 그거고. 갖고 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 근데 저 기후 변화 점검하더라도 예. 아마 프랑스 같은 데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내놓고 얘기 안 해요. 내놓고 이야기 안 해요. 예, 여기가 오히려 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하죠. 예. 예, 저 사기다. 그럼- 클라이밋 혹스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하고 연관이 되고 뭐 비핵화다, 중국 제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의 문제 제기, 트럼프즘으로 이제 만들어진 가치지향 주권 국가 이 모델.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는 예. 그러니까 이거죠. 네. 정당, 후보 내지 대통령, 민초 이 셋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요. 그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잘 봐야 돼. 잘 봐야 됩니다. 후보 당선 후엔 대통령, 후보 및 대통령, 정당, 민초, 정당이요 라이노였어요. 라이노.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에 공화당 들어올 때는요 전부 라이노예요. 리퍼블리칸 인네임 온리 무늬만 공화당. 이게 이제 네오콘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윤 후보가 조심해야 될 건 트럼프 같이 나르시스틱 아니 그 윤 후보는 안 돼. 일단 트럼프 저기 윤 후보는 안 돼. 트럼프 같이 얼굴이 안 잘 생겼어. 트럼프처럼 키가 안 커. 트럼프처럼 금발이 아니야. 트럼프처럼 그 쭉쭉빵빵 모델급 여자들이 쫙 줄 서 있지 않아. 트럼프처럼 자가용백이 안 몰고 다녀. 그렇지. 트럼프처럼 말 빠른 엔터테이너, 이 재기발랄한.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윤 후보는 어차피 트럼프가 빠지는 함정은 안 빠져. 그 대신에 막걸리 잘 마시고 그런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열성적인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지층을 그냥 윤삼호로 가면 골로 가는 골로 거예요. 갑니다. 예. 이게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석으로 이념화돼야 돼. 계속 이 트럼프 지지층이 이념화됐다고요.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지지를 하고 하면은 뭐 국이든 내국이든 가치든 개인이든 자유든 이런 말하자면은 공화국이 움직이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 토론하게 만들고 그쪽으로부터 이 그러니까 결속을 만들어요. 민초가 개념과 이념을 습득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
조직이 강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민노총을 제압할 수 있죠. 아니 막을 수 민노총 있죠. 정도가 아니 이거 뭐냐면 지역마다 2,000명, 3,000명이니까 선거구 하나에 그렇죠. 저게 만약에 윤 후보가 한 40만 명 해버리면요 선거구 하나에 2,000명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40만 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윤삼호로 갔다 그러면 이제 판 깨지는 거예요. 이건 재미없어. 뒤에서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념화되고 가치 지향화되면 투쟁을 통해서 점점 조직이 강해져요. 왜냐면 랭귀지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저 사람들이 저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주류 언론 인터넷 뉴미디어에 의한 박해, 압박 그거를 통하면서 원래 이념화돼 있다가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로 이념을 얘기한 거예요. 저게. 그렇죠. 예. 이념화됐다가 저게 딱 아다리가 맞으니까 민초가 이념과 조직을 동시에 갖추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선거에서 치고 트럼프가 추방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말하자면 아주 강고한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는 민주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12월 2일 날 엎어버린 거라고요. 네. 이게 이 12월 2일이 민초가 주도하는 MTR 동맹의 첫 승리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겨본 놈이 이기고 고기 먹어본 놈이 고기 먹잖아. 네. 승리의 손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거세져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재정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 극히 낮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악마 내러티브에 꽉 조여져 있어 갖고 현실을 못 봐요. 어제 뭐 네, 말씀하신 현실을 못 봐요. 문제는 그거야. 그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그 저기 유튜버 있어요. 팀 폴이라고 빼딱한 친구인데 뭐 기본적으로 보수나 자유를 좋아하지만 맨날 빼딱해서 저는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굉장히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이 친구 팀 폴이라고. 재밌는 말을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뉴저지에서 살다가 예. 저기가 워낙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예. 인구 한 6,700만 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원 등록된 민주당원이 등록된 공화당원보다 100만이 많아요. 내가 이 특정 지역 징글징글맞은 뉴저지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도망을 나왔어. 이사를 왔어. 이사를 나갔죠. 나갔던데. 이사를 해서 자기 뉴저지 안 산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뉴저지에서 저기 트럭 드라이버 이기는 거 보고서 오늘 저 괜히 뉴저지에서 계속 살 걸 그랬네요. 아이고. 자 마지막 예. 우리 윤 후보 축하드리고요. 덕담 좀 할까? 합시다. 내 윤 후보 같이 저 서울대 제가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아빠 졸업 안 했어. 저 졸업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는 거야 학교 그럼 뒷문으로 들어갔다 옆문으로 나왔어. 그 무슨 소리야? 낙성대 쪽에 산에 뒷문 있고 옆문은 저기 시내 건너가면 강 건너집이라고 막걸리집 있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윤 후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딱 먹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격으로 먹어주는 거. 인격이라고 표현이. 성격은 딱 두 개예요. 사실 하나지. 어떻게 서울 법대 다니면서 쪽팔리게 사실을 구수를 해. 구수. 남들은 대학교 3학년 때 붙는데. 부사상고도 팔수에서 끝이 납니다. 부산사도 팔수했는데 서울 법대 어떻게 구수를 합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오케이. 구수하면요. 서울법대 구수하면요. 보통 한 3수, 4수 정도. 그러니까 대학원 한 2학년쯤 되는 그 나이에 해당하면 쪽팔려서 학교를 안 나와요. 절로 가죠. 그래서 이제 고시낭인이 돼. 고시낭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학교랑 가까운 신림동 고시낭인도 아니야. 멀리 떨어진데 처박히는 고시낭인이 되는데 연천철원 뭐 이런 데 갑니다. 윤 후보는 내가 듣기로 그런 거예요. 서울대 구수를 하는데 맨날 해호하고 학교 나와가지고 후배들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강 건너집에 가서 막걸리 먹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캐릭터다. 저 캐릭터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캐릭터다. 그러니까 저 저는 캐릭터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내 서울대 진짜 캐릭터 싫거든. 내 조 박사님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나도 별로 서울대스럽지 않는데 여기는 수원농대야. 학부가 수원농대 아니에요. 농대를 나와서 뭐, 아버님이 농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업을 잇는다고. 그래서 저기 윤 후보보다 1년 먼저 7, 8학번인데 졸업은 같이 했어요. 내가 이 전공을 바꿨죠. 외교학으로. 정치사상으로 이제 구시정치를 바꾸면서 바꾸면서. 1년 동안 80년대 제가 수원농대 욕 좀 할까? 욕좀 하세요.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또 서울대 얘기라. 서울대에서는 저기 농대를 서울농대라고 안 부르고요. 저희 때는 수원농대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제 수원농대 이제 친구들 많으니까 놀러를 가. 예. 갈 때는 그러니까 체력이 좋을 때 가야 돼요. 막걸리는 동이로 못 먹어요. 양동이로 먹어요. 양동이로 받아가지고 그 임업시험장 들어가서 먹어. 나 소주는 그 대병 1리터짜리 대병 그게 그 당시에 25도 30도. 그렇죠. 거기다가 또 희한해 수원농대는 꼭 소주를 이 소주 이 대병에다가 달걀 노른자위를 한 10개쯤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먹어. 난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저기 그 임업시험장이 아니고 사실 연습님입니다. 연습님이야. 네, 거기 맞아.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농대생들이 술을 마시고 뭐 하여튼 뭐 반쯤 뭐 반쯤 죽어요. 죽고 뭐 그런 것도 죽어. 있고 그다음에 또 밤이 되면은 또 수원 근역에 그 아베크족들이 와서 데이트를 많이 해요. 그건 모르겠고 저는 술 먹고 취해서 이제 자취방에 엎혀가서 이제 자빠지면 깨워서 또 먹어. 그래서 지금 저 수원 농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수만 씨 아니에요. 아 이수만 씨가 좀 저기 노래. 그 맞아. 뭐 모든 것 끝난 뒤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저기 축산과에 그 말을 저기 그 뭐 조그만한 말을 타고 장대를 가지고 그 상당히 말 타고 뭐를 해요? 그 뭐야 밤에 아베크족들 그 사랑을 나누는 데 가서 방해를 하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대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잠깐만 이수만 선생님 혹시 이 얘기 보다가 나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저기 뭐야 나한테 저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저 연락 주세요. 제가 출연해서 모실게. 몇 년 선배니까 그 뭐 바로 그 비슷한 동기나 선배들한테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예. 그 이수만이 수원농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축산과야 뭐야? 그 모르겠어요. 뭐 저기.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대학 때 반란 까져갖고 이만간가 뭐 반란 까져서 말 훔쳐내갖고 말 타고 다니면서 남의 사랑 나누는 젊은 철쭉나리들 악동 머리 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저기 굉장히 악취입니다. 굉장히 이 자유분방한 악동이었어요. 그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밖에 안 되는 게 이수만 씨 때문이구만.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5,300만 됐을 그 정도로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저기에서 저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맞게 그래도 몰라 난 SM 제국은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하여튼 뭐 그 저기 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구수했던 거 그다음에 사람들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기도 한데 또 아까 이렇게 뻔뻔하게 어울릴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알고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정치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되면은 뭐 검찰대 하고는 다르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이 복선을 깐 이런 단어 교활해져야죠. 영악하고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법대스럽지 않다. 서울 법대들은 보통 한 삼수하게 되면 기가 빠져갖고요. 튀어요. 튀어서 고시낭인돼 버리는데 뭐 구수씩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오늘 뭐 김치국 마신 건 아닙니다. 강 건너 막걸리집. 강 건너 막걸리집이 이제 그 관악산 계곡을 이렇게 마주보고 왼쪽이 서울대 캠퍼스고 그 계곡에 조그만 시냇물 흐르고 오른쪽에 이제 그 관악산 올라가는데 막걸리집이 한 그 등산로 입구에 한 2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구멍 통해서 시내 내려가서 기어서 나가면 이제 강 건너 막걸리집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서너 개 말하자면 캠퍼스에서 가까운 쪽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업 빠지고 대부분 가고 그랬는데 낭만적인 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지하 운동하느라고 그게 못 놀았어. 그렇게 못 놀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상한 길에 간 거예요. 뭐 적당한 운동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혁명을 하겠다고 뭐 설쳤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이론적이어서 이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뭐 저희들 저기 뭐 김치국 막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자. 대책에 붙어보죠. 언제 한번 대책에 우리가 선거운동하냐 구국운동하지. 구국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후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후보를 사모하거나 존경해서가 아니라 구국의 도구로 쓰자. 그렇죠. 맞습니다. 구국의 도구가 되세요. 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